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회입니다. 사우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찰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예인 리스크, 관찰 카메라 부수는 복병이다.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얘기를 왜 가져왔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최근에 벌어진 김용건 씨의 혼전 임신 스캔들. 진짜 사실 실망해요. 왜? 김용건 씨 굉장히 꽃보다 할배, 막내 할배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 산다에서도 굉장히 젊은, 연령대가 좀 있지만 어르신이지만 굉장히 젊은 마인드를 가진, 그리고 또 신사이다, 옷도 잘 입고 뭐 이래서 굉장히 좋게 보였는데 이런 스캔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건 사실은 좀 굉장히 실망입니다. 대중들도 많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피소를 당했는데 이 죄가 낙태 강요 미수죄랍니다. 낙태를, 이게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아이를 가졌는데 낙태를 해라!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그래서 미수죄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가 39세 연하 연인과 어떤 만남을 가졌다는데 무려 13년간이랍니다. 13년간. 근데 뭐 얘기가 좀 애매해요, 두 분이. 연인이라는 표현도 있고 연인이 아니다. 근데 나는 연인이 아니라면 더 이상해요. 왜 연인이 아니고 13년간 만났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거는 19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하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김용건 씨의 이 스캔들이 나오면서 방송 프로그램 두 개가 소환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 나 혼자 산다. 혼자 안 사네? 뭐 자기 솔로 라이프를 굉장히 즐긴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네? 13년 동안이나 만났는데? 이거 좀 그렇죠? 물론 13년이 아니라 혼자 산다고 해서 여자친구 없다? 이건 아니잖아, 사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좀 뭐 허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나와서 그냥 뭔가 보여줬던 이미지랑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중들은 이 프로그램에 뭔가 거짓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MBN에서 했던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황신혜 씨랑 나와가지고 가상 커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상 커플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가상 커플이지만 이런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 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두 분이 만들어가는 리액션은 리얼이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가상이지만 설정 자체는 거기서 나오는 건 진심이다 라는 걸 깔고 있어서 시청자들이 훨씬 몰입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리얼리티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 뭐 마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황신혜 씨가 관계 다 정리하신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잘 정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명이 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김용건 씨의 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끄집어내주는 내진 인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함소원 씨, 뭐 잘 알죠? 아내의 맛이란 TV조선에서 아내의 맛이라는 방송으로 조작 방송했다. 이것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또 인정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제작진도 알고 약간 동조했다는 겁니다. 연출해서 찍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해서 그렇게 연출해서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결국 아내의 맛 어떻게 됐어요? 폐지됐잖아요. 종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폐지죠. 그래서 지금 뭐 이상한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와카남?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 부럽습니다, 솔직히. 여하튼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도 이 어떤 출연자가, 연예인이라는 출연자가 나와서 했던 그런 개인사들, 거짓 방송 이런 것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아주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관찰 카메라가 갖고 있는 진정성을 훼손해버린 거죠. 그런 사례죠. 또 한 명이 누가 있냐면 박수홍 씨 참 희한하게 최근에 지난 7월 28일에 혼인신고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혼인신고 상대가 4년간 연애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결국 뭐예요? 미운 우리 새끼. 거짓 방송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네요라고 박수홍 씨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박수홍 씨가 사실 형이랑 그 분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미우새에 나오긴 했지만 나오고 나서도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 관찰 카메라라는 게 지금 이제 상당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관찰 카메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진짜를 보여주는 거. 진짜를 보여준다는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 조작 방송이었다라는 게 여기저기서 지금 출연자들 때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으로 이 예능 형식이 좀 위기를 맞는 거 아닌가, 진정성 논란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시청률 경쟁이 만든 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조작 방송의 연원을 따라가 보면 조작 방송의 연원이 있어요. 예,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면 뭐가 있냐? 거기에 지금 TV조선에서 본부장님으로 잘 나오고 계시는 서혜진 PD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 2009년도 굉장히 완전히 옛날이네요. 예, 스타킹에서 3분 출근법이라는 아이템으로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게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일본 동영상을 갖고 와가지고 일본 동영상에 나온 거를 가지고 출연자한테 이거를 연습해라 그래가지고 출연시킨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걸리죠. 하나는 표절, 일본 거 갖고 표절이고 또 한 가지는 조작 방송. 이게 된 거예요. 거짓 방송.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서혜진 PD가 이 스타킹에서 하차하고 결국 인정했어요. 거짓 방송이라는 조작 방송이었다는 거를 인정하고 하차하고 대신 배성우 PD가 들어갔어요. 배성우 PD 굉장히 바른 생활 사나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했고 그 이후에 저랑 한번 만나서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서혜진 PD는 연출 정지라는 징계를 먹었고 또 방통위에서도 제재를 당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이후에 서혜진 PD가 이게 하나가 끝이 아니라 2015년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죠. 동상이몽이 사실상 관찰 카메라를 굉장히 저변을 넓힌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 약간 조작 혐의와 의심으로 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의 과도한 스킨십을 부담스러워하는 18세 여고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결국 거기 등장했던 그 여고생의 언니죠. 큰딸이 페북에 조작 방송이다 이걸 주장했어요. 방송 작가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문자 보내고 막 섭외해가지고 그 촬영 내내 요구 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래서 그렇게 찍었는데 그게 방송에는 굉장히 그렇게 자극적으로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논란이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거를 찍으려고 했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서혜진 PD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사실인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하튼 근데 조작 방송의 이 문제가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간 일반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관찰 카메라를 하면.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짝 같은 프로그램은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었죠. 그래가지고 출연자들이 이거 악마의 편집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출연자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하면서 프로그램 폐지됐잖아요. 예. 일반인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예인이 안전하다. 왜? 연예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부분이 있고 방송 계속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본인도 좀 조심할 것이다.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계속 활동하려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온 일련의 사태들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 연예인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 보세요. 나 혼자 산다. 방송 프로그램이 사실 프로그램 내부에서 문제는 논란도 있었지만 출연자들이 밖에서 만들어낸 논란 때문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기안84부터 박나래까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출연자들이 만든 많은 문제들이 방송 프로그램, 특히 연예인들이 그런 논란들을 밖에서 야기시켜서 프로그램에 리스크를 만들었다. 미운우리 새끼도 마찬가지죠. 김건모 씨 성폭행 논란으로 결국은 굉장히 시끄러웠고 홍진영 씨는 논문 표절 논란으로 결국 두 분 다 하차했지만 하차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 그것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이 굉장히 위기였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연예인 리스크 사실은 일반인 리스크보다 훨씬
큽니다. 왜? 일반인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간 쌓아놓은 뭐 신뢰가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김용건 씨처럼 굉장히 뭔가 그간 쌓아놓은 신뢰가 크면 클수록 그걸 배신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뭔가 뒤집어지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배신감도 몇 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리스크가 일반인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그 후폭풍도 굉장히 크고요. 결국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작진들은 다 뭐라면 갑자기 뒤통수 맞는 거예요. 뒤에서. 예. 그리고 또 연예인은 방송 프로그램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방송 프로그램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요즘은 뭐 지우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하는데, 그런 일들이 결국 연예인 리스크가 크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요, 관찰 카메라에 나오시는 분들이 야, 이거는 리스크 자체가 크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그렇다면 피하셔야 됩니다. 예, 안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시청자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조금 웃긴 얘기를 해봤지만, 관찰 카메라가 전반적으로 좀 재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연예인 분들도 약간 좀 경각심을 갖고 좀 프로그램에 임해야 된다. 진정성이 중요해진 리얼리티 시대에 특히 중요해진 인성의 문제, 개인의 인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우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